봅시다. 인지부조화 할 차례죠. 자, 인지부조화. 이건 뭐냐? 제품 구매 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경험하는 현상. 그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구매 후에 불안함을 경험하는 현상.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껴보죠. 그지? 아, 내가 괜히 물건을 갖다 구매했나? 그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특히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때 이를 구매 후에 부조화라 그런다. 구매 후에 부조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로봇 청소기 뭐 예를 들어 구매했다. 자, 인지부조화 어떤 경우나 특히 로봇 청소기는 고관여 제품이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 사용해보고 그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만족하는데 그지? 일부 소비자들 같은 어떻다? 이 고관여 제품은 상당히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서비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돼 있고 제품에 있어 가지고 사실 많은 검증을 거쳤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만족을 할 거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족을 갖다가 가집니다. 왜냐하면 100% 만족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성격 차이기도 하고요. 그죠? 의심을 가지지, 그지? 괜히 구매했나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말에 그냥 막 현혹돼가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예, 그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도, 아, 내가 잘못 구매했나? 이런 생각 가지죠, 그지? 심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단점 발견을 하거나 또는 다른 제품이 더 낫다고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죠. 확신이 없는 경우.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진다. 그지? 의외로 이제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도 고가인 제품들도 충동에 의해서 하는 충동 구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렇고. 자,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위해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뭐냐? 자신이 선택이 현명했다는 식으로 체면을 걸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탐색할 수도 있겠죠, 그지? 왜 이렇게 진한 게 나오지? 예,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장점만을 생각한다든지, 그지? 이미 구매가 종료되었으므로 잊어버린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그지? 예, 쉽습니까? 안 그렇다, 그지? 예. 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사실은 자꾸 이게 의심이 드는 의심병이지, 그지? 자, 이거에 대해서 마케터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고객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됩니다. 그지? 고객이 문제라고 해버리면 고객이 더 화나죠, 그지? 예. 그다음에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고객들의 문의가 있으면 친절하게 답변해 줘야 됩니다. 그지? 예. 그다음에 구매 고객한테 어떤 감사의 편지라든지 문자를 다시 해가지고 고객 관리, 사후 관리 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 그지? 그다음에 자사 제품 우수성을 계속해서 광고를 줘가지고 신뢰성 줘야 되죠. 그다음에 증빙 자료 같은 거, 그지? 품질 마크라든지 이런 거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지부조 현상을 해소하도록, 예, 설문조사 결과 좋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객관성을 갖다가 자꾸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지부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개발이나 리뉴얼에 반영을 합니다. 고객들이 저희 말하면 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됐죠? 완벽한 제품은 없다. 완벽한 고객도 없다. 그지? 자, 구매 후 부조와 우리가 부정적 불일치, 앞에 부정적 불일치 배웠잖아. 그지? 기대했던 것이 기대가 너무 큰 거하고 기대가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기대가 결과보다 너무 커. 결과가 안 좋아. 그지? 그럴 때 부정적 불일치가 생기잖아. 그지?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좋단 말이야. 그지? 이거하고 부정적 불일치하고 구매 후 부조화는 다르다. 부정적 불일치는 구매 전에 기대하고 구매 후에 결과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결과와 기대를 비교해서 결과와 기대에 못 따르면 불만족을 가지는 것이고, 구매 후 부조화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의심입니다. 의심. 확신 부족입니다. 그지? 그래서 구매 후 부조화 현상은 이제 고관여 제품일수록 어떻습니까? 또 경쟁 제품이 많을수록 그지?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동 구매 있잖아, 그지? 예, 충동 구매에 의할 수도 있고, 그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오죠. 그래서 페이지 82쪽. 자, 이거 중요하죠, 그지? 우리 경영에 대해서 마케팅 공부할 때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지? 82쪽부터죠, 82쪽. 82쪽. 자, 봅시다.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느냐? 크게 뭐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뭐 개인적 요인 요래 나눠집니다. 문화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문화라든지 사회계층, 어떤 소비자가 처해 있는 문화라든지 사회계층에 영향을 받는 건데, 특히 문화는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가치관이라든지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고요. 문화는 당연히 국가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고, 동일 국가, 동일 지역이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변동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문화에는 그 문화에 있는 작은 문화들 또는 하위 문화들, 서브컬처로 구성되어 있죠. 그지? 이 사람들이 서브컬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지배하는 문화와 지배하는 문화 안에서 또 뭡니까? 다른 어떤 문화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예. 그 다음에 사회계층, 재산, 직업, 학력, 소득, 주거 지역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집단이죠. 그지? 부자, 가난한 사람, 그지? 또는 뭡니까? 선생님, 또는 뭡니까? 노동자, 그지? 이런 식으로. 대졸, 중졸, 고졸, 그지? 예, 참, 뭐, 소득이 뭐, 1억 이상, 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그지? 주거 지역이, 신도시인지, 또는 아닌지, 뭐, 슬럼가인지, 그지? 예,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게 비슷하다. 사회계층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형성되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형성되고, 가치관, 생활 양식, 관심사, 소비 유형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지? 사회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지? 이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잖아. 그지? 외부 환경. 그 다음 또 다른 외부 환경 뭡니까? 사회적 요인이죠. 예. 중거 집단, 레퍼런스 그룹과 의견 선도자와 인플루언서의 영향, 이거 많이 받는다는 건데, 중거 집단은 뭡니까?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준이 되는 집단이야. 기준이 되는 집단, 그지? 기준 집단. 그래서 1차 중거 집단과 2차 중거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1차 중거 집단은 잘 알다시피 가족, 친구, 이웃, 혈연 관계, 그지? 가장 영향력이 크고, 2차 중거 집단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혈연 이외 집단, 직장, 종교 집단, 뭐 동호회 등의 영향력은 다소 낮지만은 소속이 동일함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지? 관심사가 비슷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의견 선도자, 오피니언 리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영향받죠. 열망 집단과 희망 해피 집단으로 나눠지고, 열망 집단은 평소 닮고 싶어 하거나 소속되고 싶은 집단의 제품을 선호한다, 그지? 동호회 같은 경우에, 뭐 이것도 당연히 중거 집단 중에서도 이런 거 세야 해당될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회피 집단, 그지? 평소 기피하거나 벗어나고 싶은 집단의 제품을 기피한다, 이런 거, 그지? 사회적 요인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적, 사회적,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 자, 개인적 요인. 자, 개인적 요인은, 자, 봅시다. 크게 생애 주기,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독특한 개성, 그 다음에 자아 개념, 이렇게 이걸로 볼 수가 있는데, 생애 주기,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연령층에 따라 가지고, 그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이래 있는데, 뭐 청년, 중년, 노년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지? 뭐 유아기, 뭐 청년기, 그 다음에 중장년기, 뭐 이렇게. 야, 연령층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행동도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생애 주기도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요새 뭐 그 차일드 쇼크라 그러잖아, 그지? 뭐 인구 부족, 뭐 0점 출산 합계율이 그지? 예, 뭐 0.7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보니까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낳고 그지? 결혼도 많이 안 하고 그지? 고령화돼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 생애 주기 사이클, 소비 패턴 자체도 소비 사이클 자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력도 부족하지만 소비 사이클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상당히 중요하죠. 그지? 우리 어릴 때는 뭐 위에 보면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뭐 형들 거, 그지? 제일 밑에 동생들은 형님 거 받아 있고 또 위에 밑에 또 위에 형님은 또 위에 형님의 옷 받아 있고, 그지? 위에 제일 큰 형은 새로 사고, 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필요하면 다시 뭐 사이클이 있어, 그지? 계속 해가지고 커가면서 물건을 소비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죠. 라이프 사이클이고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개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올빼미식으로 밤에만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 일찍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가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더라도 그지 일만 막 개미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방식이 다르다 그지. 자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독특한 개성 생활 방식도 있지만 이 생활 방식은 개성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 개성에서도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소비에 따라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지 명품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지 중저가 제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다이소 그지 예, 완전히 저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개성에 따라 다르죠. 돈 많아도 다이소 제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지. 소비자들의 자아 개념 자아지 자아 이 좀 더 높은 거지 예, 그지 자기 실현적인 문제 자기 컨셉 그지 셀프 컨셉 그지 스스로 되고 싶은 이상적 자아하고 현실적 자아를 갖고 있잖아 그지. 이거 잘 맞춰야지. 이상과 현실이 갖게끔 잘 조절하는 거 중요하다 그지. 이상은 없고 현실은 전혀 없어 그지.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걸 갖다 조절 절제 잘하면은 자기 현실에 만족을 하지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짓 하죠 그지. 자, 소비 활동을 할 때 이상적 자아를 갖다가 실현하려고 하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제품 구매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이제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은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아이오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니다. 아이오 분석은 뭐 다른 걸 말해가지고 사이코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지? 이때 아이오는 뭐냐면 활동이라든지 소비자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심사라든지 인터레스트 그지? 그다음 오피니언 소비자의 어떤 쟁점상에 대한 의견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라이프스타일을 갖다 분석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은 라이프스타일 가지고 다 사실 설명 다 됩니다.